자, 이번 시간에는 산후조리원에서 실내 공기질 관리 행동 지침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산후조리원은 우리 이제 신생아들하고 이제 산모들이 이제 거주하는 공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생아들은 일단 면역 체계가 아직 다 갖추어지기 전이죠. 일반 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면역 체계가 좀 갖춰지기 전이다고 하다 보니까 신생아들은 일단 조그만 뭐 오염에도 쉽게 감염이 되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산모도 마찬가지죠. 산모도 우리가 이제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상황이 좀 많이 흐트러지죠. 그러다 보니까 면역 체계도 좀 많이 약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식이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애기들이 면역 체계가 갖춰지기 전에 보면 애기들을 잘 보면은 호흡이 좀 많이 가쁩니다. 애기들은 보면은 숨 폐활량도 아직 완전히 형성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숨 쉬고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급하죠. 일반 정상적인 이제 성인들보다는 숨도 좀 빨리 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공기에 대해서 민감하죠.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도 약한 데다가 그 다음에 숨 호흡도 가파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공기의 환경이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신생아들과 저 산후 조리를 하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실내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면 시설의 특성에 대해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의 오염물질들이 어떤 것들인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 지침, 그 다음에 환기 방법, 실내 공기 관리 방법, 공간별로, 그 다음에 올바른 시설 관리 방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에 들어오는 친환경 인증 제품이 뭐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구성해서 항시 공기질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보는 순서를 가지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시설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와 산모가 일단 휴식을 취하면서 거의 24시간을 생활하는 공간이죠. 뭐 중간에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잘 없죠. 계속 한 공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신생아들이나 산모들이나 이런 것들 환기를 잘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은 신생아들이 있는데 뭐 공기 환기 시킨다고 문 열어놔가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감기 들리고 이제 감기 들리다 보면은 또 다른 병들도 올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 환기를 잘 못 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산후조리원은 그러다 보니까 기계 환기에 많이 의존하죠.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왜 환기를 많이 안 시키다 보니까 온도와 습도가 자연히 이제 좀 높게 유지가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왜 온도와 습도가 높은가 하면 감기 들리기 때문에 좀 온도를 일반 주택이나 다른 공간들보다가 조금 더 높게 해놓죠. 그래서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제 호흡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습기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죠. 가습기도 많이 사용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도가 높고 일단 습도가 높습니다. 산후조리원들은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면 뭡니까? 오염원들이 서식하기가 아주 좋은 환경이 되어버리죠.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좀 더 높은 상태가 되면은 온도와 습도가 높으면은 어떤 오염 물질들이 기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환기를 시키면 되는데 또 자연 환기를 잘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뭐 감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못 시키고 기계 환기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약하죠. 일단 공기 쪽에서 보면은 공기질 쪽에서 보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온도 습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애기들이 조그만 오염원에도 쉽게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뭐 병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증상이었지만도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생아들과 산모들이 뭐 어떤 특징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신생아는 조직 체계가 아직 미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좀 약합니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 반응이 높고 알레르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오염원들이 조금만 있어도 알레르기 반응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체중당 호흡량이 일반 성인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호흡이 상당히 빨라요. 호흡을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대사에 의한 화학물질 제거 배출이 약하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 체내 축적률이 높다 이 말이겠죠. 왜냐하면 숨도 많이 쉬고 어린애기들이 숨도 많이 쉬고 호흡량이 가쁘기 때문에 들어오는 오염 물질도 많습니다. 체중에 비해서 호흡량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모기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체내의 축적도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신생아들은 많이 떨어져가 있죠. 아직 형성이 안 돼가 있죠. 떨어진 게 아니고 미숙한 조직과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내의 축적이 많이 되는 거죠. 오염 물질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산모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 정상적인 사람보다가 출산을 하고 나면은 회복이 상당히 좀 느립니다. 왜냐하면은 좀 많이 힘들죠. 애기 출생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러다 보면은 모든 기관의 회복이 느려지고 뼈나 인대, 관절 구조가 약합니다. 뼈, 인대, 관절 구조가 상당히 약한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산 후에 교감신경이 과다하게 활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체온이 저하되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산후조리원에 머물기 때문에 산후조리하는 동안에는 이 면역체계나 이런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건강 쪽에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의 장소이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런 장소에서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알아봅시다. 실내 공기 오염 물질 및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공간별로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신생아하고 부모가 이제 머무는 공간이죠. 산모가 이제 머무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서 이제 우리가 특히 공기질을 많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공기질 관리 위해서 오염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특히 이 친구류들 24시간 침대에 누워 있는 경우가 많죠. 그 산모들, 아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친구에서 이 몸이 데이다 보니까 땀이나 분비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균과 진드기가 많이 번식되어 있겠죠. 특히 또 온도가 높고 신생아 여기서 이제 생활하는데 환기 많이 시킬 수 없습니다. 추워서 예를 들어 뭐 겨울이다 이러면 환기 못 시키죠. 그 다음에 산모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그다음 밤에 뭐 호흡 같은 거 잘 하기 위해서 가습기 틀어놓고 가습기 안 틀고 건조하고 이렇게 하면은 목도 따갑고 그다음에 뭐 감기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습도를 조금 평소 다른 공간보다 많이 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온도가 항상 높고 습기가 항상 높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세균 번식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염이 많이 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이 산모와 신생아가 머무는 이 공간, 이 부분에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환기도 못 시킨다, 잘 못 시킨다 그러고, 그러면 이 생활은 많이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침구류 세탁을 평소보다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침구류라든지 여기에서 뭐 의복, 그 다음에 뭐 베개 이런 것들, 또 가구들 이런 것들은 여기서 오염 물질을 최소화로 할 수 있는 친환경 가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최소한도로 자연환기가 안 되면은 기계 환기로에 의해서라도 열교환에 의해서 차온 바람이 바로 들어오지 않게 열교환을 시킨다는 말은 이 실내의 공기, 이 부분의 실내의 공기하고
실내 공기하고 차이를 최대한 줄여준다는 얘기겠죠. 반드시 필요하겠죠. 줄여줘서 바깥에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안쪽으로 뭐 필터링을 통해서 정제시켜서 그 다음에 여기에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쪽의 공기는 바깥으로 배출을 시켜야 되겠죠. 오염된 공기. 오염된 공기가 많이 있겠죠. 여기는 온도도 습도도 높고 그 다음에 생활도 오래 하고 사람이 숨만 쉬어도 뭡니까? 공기는 오염되는 거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자연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요 부분에 산모와 신생아가 머무는 요 침실 공간, 요 부분이 특히 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욕실, 여기 보면 거실 공간 머무는 곳에 보통 욕실들이 같이 있죠. 근데 욕실은 물기를 많이 쓰죠. 샤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용변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염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럼 욕실에서 오염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거를 시켜주면 되겠죠. 욕실에서 가장 큰 오염이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습기죠. 습기가 많으면은 습기가 많으면은 일단 오염원들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세균, 곰팡이 이런 것들 습기 제거가 빨리 돼줘야 되는 겁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 화장실에 창문이 있어가지고 외기하고 환기시키 부면 제일 빨리 없어지죠. 습기도. 근데 그렇게 환기할 수 있는 자연 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죠. 원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워지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계획을 잡을 때 거실과 이 생활 공간과 산모들의 신생아의 생활 공간과 욕실이 거의 붙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 습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계획을 처음에 이 애초 건물 세울 때부터 이제 산후조리원으로 쓰겠다 하면은 그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그냥 일반 건물하고 똑같이 지었다고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습기가 높고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생아나 산모들이 이 건강에 아주 뭐 취약한 부분이 되겠죠. 실내 공기에 대해서 오염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샤워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샤워를 하고 용변을 보고 나서 여기에서 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청소를 하고 났을 때 물기가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빨리 제거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수시로 정기적인 체크를 통해서 점검하고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바로바로 없애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방 쪽에서 보면은 여기 욕실에서 만약에 샤워를 하고 있다, 자연환기를 못한다, 그러면 물기를 가지고 묻어 있는 물기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환기로 안 되면 닦아서라도 내야 됩니다. 그죠? 닦아내가지고 빨리 하여튼 습기를 떨어뜨려 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이 조리실, 지금 그림상에서 보면은 배치를 할 때 이게 이제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그렸는 도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거실 부분은 있죠. 주거하는 생활 부분 있죠. 생활 부분하고 이 주방 부분하고 이 붙어 있으면은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방에서 나오는 요리할 때 나오는 그런 오염원들이 상당히 많죠. 제일 많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 이 부분하고 이 주방 부분하고 이 생활하는 생활 공간하고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기서 발생했는 오염원들이 다 배출이 되면 되는데 배출이 안 되면 일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배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따로 하면 제일 좋고 다른 층에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아니면 다른 건물 바깥에 있다든지 이렇게 완전히 분리시켜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방 쪽을 보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같은 층에 있게 되면 최소한도로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해야 되겠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문을 하나만 이렇게 해가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이중문으로 차단해서 여기서 주방에서 요리 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염원들을 완전히 바깥으로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완전히 바깥으로 자연환기나 또는 기계환기에 의해서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문이 한 개 있는 것보다 어떻게 이중문으로 있으면 여기서 대부분 환기가 되겠지만 혹시라도 거실 쪽으로 이 실내 공간 쪽으로 들어오는 오염원을 한 번 더 차단을 시킬 수가 있겠죠. 배치할 때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워줘야 되겠죠. 건물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 산모와 신생아가 생활하는 공간과 주방은 최대한 떨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다른 곳으로 분리시키고 그게 안 된다면 최대한 같은 층에서라도 최대한 떨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중문을 설치해 가지고 주방에 요리할 때 나오는 그런 오염 물질들이 생활 공간 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대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주방 쪽에서는 항상 오염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방에서 우리가 실내 공기를 환기를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 있죠.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요리하기 할 때 후드를 항시 틀어놓고 후에도 틀어놓고 그 다음에 이 후드를 높이를 너무 높게 하지 않고 요리시에서 1m 안쪽으로 당겨주고 그 다음에 요리시 반드시 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창이 있어야 되겠죠. 자연 환기창, 환기창을 통해서 환기를 신겨주고 그래서 요리할 때 나오는 오염원들을 바로 즉시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근데 이런 자연창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을 있는 것이 자연환기 시킬 때 가장 좋죠. 그래서 창 넓이라든지 창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적에 비례해서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설치를 반드시 해놓고 자연환기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기계 환기로라도 다시 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병행을 해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조리할 때도 보통 어떻게 됩니까? 튀기는 같은 음식이라도 튀길 때, 삶을 때, 그죠? 이 차이가 많이 있죠. 찔 때 여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오염원들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튀기지 않고 음식을 갖다가 튀김 요리 이런 걸 하면은 오염원 발질이 물질이 많이 생성되죠. 그 데이터들은 저번에 한번 봤었는데 그런 것들을 삼가하고 그럼 가급적이면 뭐 오히려 좀 적게 드는 거 삶아서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줘야 되겠죠. 그런 계획들도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 주방에서 많은 요리시 많은 오염원들을 발생하는데 이 오염원들이 그 실내 공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게 이제 환경을 설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모들이 보통 조리하면서 계속 누워만 있을 수는 없죠. 회복하기 위해서 간단한 운동들도 같이 겸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운동실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운동실에서는 뭡니까? 또 운동을 하다 보면 땀도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땀에 대한 노폐물들이 몸에서 노폐물들이 나오죠. 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분출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리들을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친환경 제품으로 쓰고 아예 가장 적게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제품들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체크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는 무엇을 체크할 것인지 이거는 건물 환경이나 진행하는 그런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항상 이 건물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체크리스트에 맞게 점검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오염원들이 각 실마다 발생하는 오염원들이 있겠죠. 실마다 발생하는 오염원들이 최소한도로 뭡니까? 신생아와 산모들이 면역 체계가 약한 신생아와 산모들이 주거하는 공간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각 실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배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연 환기를 통하든지 기계 환기를 통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결정해서 그 다음에 적용시켜서 이 산모들과 신생아들의 오염원이 최소한으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내 공기 오염에 따른 건강 자각 증상이 뭐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자각 증상. 실내 공기 오염 원들에는 대표적인 오염 물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르말데히드, 발암 물질이죠. 포르말데히드. 그 다음에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미세먼지, 유기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측정기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측정기가 없을 때도 느낄 수 있는 건강 자각 증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나 한번 볼까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포르말데히드는 눈과 목에 자극이 있고 두통이 있고 피로, 집중력 감소 이런 자각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이런 오염 물질들이 좀 많이 있구나, 발생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겠죠. 그다음 곰팡이나 진먼지, 진드기는 천식이나 아토피가 악화되고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나 유기화합물은 가슴이 답답한 증상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건강 자각 증상은 사람마다 좀 느끼는 속도가 다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가장 정확한 것은 측정기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측정기마다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면 가장 정확하죠. 근데 이런 거를 대표적 오염 물질들을 전부 다 측정할 수는 사실 좀 없죠.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대표적 오염 물질, 예를 들어가 우리가 뭐 건물을 공동주택을 허가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대기 오염을 측정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죠. 건물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서 공동주택이 30세대 이상은 필요한데 그럴 때는 각 오염 물질마다 전부 다 측정을 합니다. 전부 다 측정을 해서 합니다. 물론 이런 산후조리원에서도 모든 중요한 오염 물질에 대해서 다 측정해가지고 측정치를 다 보면 가장 좋은데 그 비용도 비싼 문제도 있고 다 일일이 측정하기가 실제로 좀 까다롭습니다. 비용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측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오염 물질들을 가장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게 CO2 측정입니다. CO2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설치를 보통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기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적정치 이상으로 뭐 떨어진다면 많아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신호음을 알리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인 오염 측정 기계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센서 측정기는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이 싸죠. 가격도 싸고 하나만 측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기술도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치만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기준치 이하로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벨이 울립니다. 벨이 울리면 전체적인 오염이 진행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물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최소한도로 CO2 측정기라도 하나 달아놔야 되는 겁니다. 달아놓고 사람이 이 감각으로 이거 느끼기에는 너무 좀 편차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CO2 측정기를 하나 달아놓고 그 다음에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CO2 양이 많아졌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공기 오염원들이 많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이 CO2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실내 오염들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CO2 측정기가 울리면 공기가 많이 오염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환기를 시켜주면 되겠죠. 환기를 시키든지 환기시킬 상황이 못 되면 기계 환기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빨리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바꿔주든지 이제 그렇게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모든 오염 측정기를 배치해 놓을 수 없을 때는 우리는 CO2 센서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 대표적인 공기 오염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것을 알아놔 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가격도 쌉니다. 얼마 몇만 원 하지도 않아요. 그 가격이니까 다 기본적으로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